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할 때 사용하는 줄기와 잎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줄기와 잎그림을 이용하면 아주 다양한 데이터를 우리가 눈으로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탐구해 봅시다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네요. 다음은 조선시대 왕들이 재위 기간, 왕들이 재위 기간을 써놓은 거예요. 조사에 나타내는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표로 보면 물론 이제 이 표로 정리만 하더라도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정보를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만 아무래도 찾아야 되겠죠. 표의 위치를 찾는다든가 아니면 제일 제위 기간이 적거나 많거나 또는 중간을 한 번에 찾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정리된 표를 시각적인 그래프 형태, 그래프보다는 그래프와는 약간 다르지만 그래프와 비슷한 줄기와 잎그림을 그리면 매우 쉽게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1번을 볼까요? 1번은 제위 기간이 가장 긴 왕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제위 기간 표에서 계속 찾아야 되겠죠. 여기 보면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선조가 40년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했네요. 근데 쭉 가다 보니까 영조가 51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고 영조입니다 라고 찾을 수는 있겠죠. 근데 좀 오래 걸리죠. 그죠? 하나하나 다 봐야 되니까. 자, 2번을 볼까요? 제위기간이, 이번에는 구간이에요. 제위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왕은 몇 명인지 구하랍니다. 그러면 20년 이상 30년 미만, 이걸 하나하나 찾아야 돼요. 20년 이상 30년 미만. 자, 하나씩 찾아봅시다. 이렇게, 다른 걸 지우고요.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은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20년 이상 30년 미만. 선생님은 이 줄을 그어볼게요. 20년 이상 30년 미만.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찾아서 4명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4명입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이걸 좀 더 쉽고 빠르게 혹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바로 줄기와 잎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할게요.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내는 것을 별량이라고 말을 사용할 거예요. 별량. 제위 기간이 별량이 된 거예요. 제위 기간. 왕들이 있으면 왕들이 몇 년 동안 왕이 있을까? 그게 제위 기간인데요. 제위 기간이 숫자로 표현되잖아요. 이렇게 자료를 수량으로 표현하는 것을 별량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위 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왕이 몇 명인지 한눈에 알아보기가 불편해요. 이 표가 물론 정확한 정보를 정리한 거지만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얻기에는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줄기와 잎그림이에요. 줄기와 잎그림 그리는 방법을 잘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도록 하세요. 각 별량을 12자리수와 1위 자릿수 두 부분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12 자릿수를 줄기로 사용할 겁니다. 이 줄기는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 자릿수가 나오면 102 자리를 줄기로 볼 수도 있어요. 지금은 두 자릿수이기 때문에 12 자릿수를 줄기, 그 다음에 1위 자릿수를 잎으로 볼 겁니다.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줄기와 잎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이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뭐냐면 세로선을 그어요. 여기 세로선 줄기와 잎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왼쪽이 줄기이고요, 오른쪽이 잎이에요. 왼쪽이, 그리고 나서 줄기를 몇의 자리로 정할 것이냐 그걸 따져야 됩니다. 세로선의 왼쪽에 12 자릿수 작은 수부터 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줄기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 자릿수를 쓰는데 크기 순으로 쓰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보기 편할까요? 크기 순으로 쓰지 않는 게 편할까요? 당연히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쓰는 게 자료를 분석하는 데 편리하겠죠. 그 다음에 1위 자릿수를 세로선의 오른쪽에 차례대로 쓰는데요. 이거를 크기 순으로 쓰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급하게 쓴다고 하면 크기 순이 아니어도 맞아요. 그러니까 줄기는 크기 순으로 쓰는 게 맞고요. 잎은 빠짐없이 쓰는 게 중요합니다. 크기 순으로 쓰면 더욱 좋고요.
빠짐없이 쓰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똑같은 별량은 중복된 횟수만큼 쓴다. 요거 한번 별표를 해볼까요? 중복된 수들을 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중복된 똑같은 별량은 중복된 횟수만큼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보면 15. 자, 줄기에서 입에서 15년이 2명 있네요. 그죠? 이렇게 2명이면 5를 2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년이 2명이네요. 2번 써야 됩니다. 이렇게. 생략하면 안 돼요. 있는 개수만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줄기와 잎을 보는 방법이 줄기와 잎은 오른쪽 위에 항상 쓰게 돼 있어요. 0, 세로선 6. 어떤 의미냐면 6년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읽는 방법을 오른쪽에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0, 6, 0, 세로선 6은 6년입니다. 줄기의 0과 잎의 6은 6년을 뜻함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료를 이와 같이 나타낸 그림을 우리는 줄기와 잎 그림이라고 부를 거예요. 보통의 경우 세로선이 왼쪽에 있는 수를 줄기, 오른쪽에 있는 수를 잎이라고 써요. 자, 그 다음에 참고를 볼까요? 줄기에 있는 잎을 크기 순으로 정리하면, 그러니까 잎을 크기 순으로 정리하면 자료를 해석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위의 그림과 위의 줄기와 잎 그림과 아래를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크기 순으로 정리를 하니까 어때요? 1년이 1명, 2년이 2명, 3년이 2명, 4년, 5년, 6년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15년이 몇 명이냐? 15년이 2명이구나.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잎을 크기 순으로 정리하면 정말 자료를 해석할 때 편리합니다. 이게 하나의 노하우가 되겠죠. 자, 1번을 볼게요. 1번. 다음은 준수네 반 학생 30명의 통학 시간입니다. 통학 시간. 그러니까 집을 출발해서 학교까지 오는 시간을 조사한 겁니다. 다니는 분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줄기와 잎 그림이 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세로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 1 세로선 2는 12분. 다시 말해서 줄기는 그렇죠. 10의 자리예요. 10의 자리. 그리고 2분 1의 자리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자, 이걸 먼저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찾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동영상을 멈춤을 하고요.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분석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걸 한번 직접 작성을 해주기 바래요. 자, 먼저 크기 순으로 쓰면 조금 편합니다. 여러분 한번 크기 순으로 써볼까요? 그게 낫겠죠? 크기 순으로 쓰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줄기가 1일 때 제일 작은 수가 2인가 봐요. 2를 하나 써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에 줄기와 잎 그림에 쓴 숫자들은 지워가면서 하는 게 좀 더 정확해요. 그 다음에 14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14를 지우고 4를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14가 또 있는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를 쓰면 되겠어요. 이렇게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18 있네요. 18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워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줄기 2, 10의 자리가 2인 수를 찾으면 되겠죠. 첫 번째가 20이 있네요. 그러니까 20을 지우고 0을 쓰면 되겠고요. 두 번째가 23이 있네요. 자, 23을 지우고 23을 씁니다. 3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23이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3을 한 번 더 써줘요. 똑같은 거를 중복해서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찾아보면 25가 있네요. 그래서 5를 써주겠고요. 그 다음에 26이 있네요. 이러다 보면 많이 지워지다 보니까 갈수록 빨라져요.
많은 수들이 지워지잖아요. 그리고 27이 있네요. 그래서 7, 그리고 다음에 28이 있네요. 8, 다음에 29가 있네요. 그죠? 이렇게 9,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3이 되겠죠? 10의 자리가 3인 수. 그러면 30이 있네요. 0, 그리고 크기 순으로 쓸 때는 이렇게 작은 수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2가 있네요. 32. 다음에 33이 있네요. 그리고 34가 있네요. 그리고 35. 다음에 37. 다음에 38.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아 쓰고요. 선생님은 결과를 써줄게요. 자, 12의 자리가 4인 경우는 0, 2, 3이 2개 있습니다. 3, 3, 5, 6이고요. 10의 자리가 5인 경우는 0, 5, 6, 7입니다. 그리고 10의 자리가 6인 경우는 5. 이렇게 줄기와 입그림을 크기 순으로 써 놓으면 어때요?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얻는데 굉장히 편리하겠죠. 자, 줄기와 입그림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입이 가장 많은 줄기. 입이 가장 많은 줄기는 여기 보면 찾았죠? 2죠. 그래서 2입니다 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줄기와 입그림을 보고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월 한 달 동안의 일교차입니다. 일교차. 줄기와 입그림인데요. 자, 오른쪽 그림이 있고 5 세로줄 5는 5.5. 아, 소수점. 그러니까 줄기는 뭐냐면 정수 자리고요. 입은 소수 자리입니다. 이해돼요? 자, 이거 메모해 볼까요? 줄기는 정수 자리. 정수 자리. 그 다음에 입은 소수 자리. 예를 들어서 5는 5.5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입이 가장 적은 줄기. 입이 가장 적은 줄기. 여기 보면 딱 보이죠? 그죠? 2, 9. 그러니까 10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밑에 해설이 있지만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일교차가 7도씨 이상 8도씨 미만. 7도씨 이상 8도씨 미만. 이게 돼야 되겠죠? 며칠입니까? 요 2배의 개수를 세면 되겠어요. 둘, 넷, 여섯, 여덟. 그래서 8일. 3번 일교차가 10번째로 큰 날. 이렇게 10번째로 큰 날. 이런 거는 입을 크기 순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찾는데 또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카운팅 하라면 돼요. 큰 거부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때요? 찾았죠? 자, 찾았습니다. 7이네요. 그러면 8.7이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7 도시 라고 쓰면 됩니다. 이 점을 정확하게 이렇게 찍어주세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줄기와 입그림을 이용해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2번을 볼까요? 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라고 부르죠. 선정한 도시에서 4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운동 경기 대회이다. 자, 아래 표는 뭐냐면 줄기와 입그림이 상위 16개국의 메달 합계, 상위 16개국의 메달 합계, 메달의 수, 줄기와 입그림입니다. 1번 볼까요? 메달 합계가 10개 이상 20개 미만. 자, 여러분 먼저 동영상을 멈춤을 하고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06, 0 세로 6은 16개죠. 그러니까 여기 줄기는 10의 자리예요. 10의 자리. 그 다음에 입은 1의 자리입니다. 이걸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10개 이상 하고 20개 미만은 요줄이 되겠죠. 그죠? 줄기. 그러니까 2배의 개수를 세니까 5개국이구나. 그 다음에 메달이 5번째로 많은 국가의 메달 합계를 구하랍니다. 그럼 이거는 거꾸로 카운팅을 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찾았죠. 그죠? 자, 그러면 24개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줄기와 잎그림의 장점인데요.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집단의 자료를 하나의 줄기에 좌우로 2개의 잎을 만들어 나타내면 두 집단의 자료 분포 상태를 쉽게 비교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줄기를 가운데로 두고요. 세로줄을 왼쪽, 오른쪽을 두고 왼쪽에 잎, 오른쪽에 잎을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는 두 팀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야구 K팀과 D팀의 선수 20명의 장타수를 조사한 거예요. 장타수 20명씩 뽑아가지고 장타수를 조사한 겁니다. 그럼 어때요? 이 한눈에 봐도 지금 장타 그러니까 타율이 지금 높은 것이 K팀임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할 수도 있다. 자, 1번 장타수가 가장 많은 선수인데요. 자, 여기 12자리입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 일을 먼저 확인하고요. 1, 세로 1은 11개다. 다시 말해서 줄기는 12자리고요. 2분 1위자리입니다. 자, 50. 그 다음에 8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장타수가 가장 많은 선수는 어느 팀에 속했습니까? D팀입니다. 그 다음에 두 팀 중 장타를 30개 이상 친 선수 30개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한번 줄 그어볼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K팀이 월등히 많네요. 그래서 K팀 이렇게 금방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이게 줄기와 잎그림이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검색을 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컴퓨터 프로그램 줄기와 잎그림을 그릴 때 여기 있습니다. 동그라미라고 검색을 하면 돼요. 동그라미 또는 이지 통계를 이용해도 비슷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나 크롬에서 동그라미 또는 이지 통계를 검색을 했어요. 직접 한번 교과서의 내용을 입력하면서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직접 하도록 하고요. 소통 문제로 갈게요. 일상생활에서 줄기와 잎그림을 사용하는 예 한번 찾아보자인데 사실은 줄기와 잎그림을 사용하는 예는 그리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 학생들의 생일, 자, 학급 생일. 그러면 어때요? 생일인 경우는 줄기를 뭐로 둘까요? 줄기와 잎을 여러분이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줄기를 뭐로 둘까? 줄기를 월로 두고요. 그 다음에 잎을 그냥 날짜로 두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날짜. 좀 많이 길겠지만 이렇게 날짜로 쓰면 줄기와 잎그림을 이용해서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함께하는 수학을 볼게요. 다음은 서연이와 기훈이가 어느 동아리 학생들의 1분 동안에 줄볼까요? 1분 동안의 줄넘기 횟수를 조사했대요. 줄기와 잎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이렇게 이제 서연이가 나타낸 것과 기훈이가 나타낸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연이는 줄기가 100의 자리예요. 자, 여기 100의 자리 써볼까요? 그리고 기훈이는 이 줄기가 10의 자리 이상입니다. 10의 자리와 100의 자리예요. 그래서 10의 자리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줄기를 어느 자리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자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줄기와 잎그림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딱 봐도 알겠지만 100의 자리로 줄기를 하는 경우 자료를 분석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죠? 반면에 10의 자리로 분석을 하면 어때요? 가장 많은, 그러니까 줄넘기 횟수가 가장 많은 것이 몇 번대인 걸 금방 알 수 있죠. 표로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줄기를 큰 자릿수로 잡으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문제는 서연이도 줄기의 그림이 틀렸고 틀린 게 있어요. 기훈이도 틀린 게 있습니다. 그걸 찾아볼게요. 서연이의 경우는 틀린 거를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틀렸는지. 여기서 92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92를 써줘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훈이는 뭐가 틀렸을까요? 기훈이는 지금 뭐냐면 중복된 수들이 있는데 중복된 수들을 하나만 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96을 볼까요? 여기 96이 하나, 그 다음에 두 개인데 그죠? 여기 하나만 썼죠. 그래서 6을 한 번 더 써줘야 됩니다. 다음에 11대도 한번 볼까요? 11대 뭐가 빠졌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렇죠. 100일. 여기서 100일이 하나, 두 개죠. 두 개인데 한 번만 썼어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2를 추가해야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